토익 독해 우리 6주차 3차시 시간입니다. 자, 지금 이제 동사 관련된 걸 하면서 외워야 된다. 제가 많이 강조를 했고, 또 외우기 위해서 좀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문장이 좀 익숙해지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이번 차시는요. 제가 뭘 준비를 했냐면요. 지금 여기 우리 책에 보면은 토익 필수 동사라는 게 나왔고 지금까지 명사도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뭐 증거라는 건 좀 그렇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을 토익에 나온다는 거 그리고 또 한 단어가 쓰였던 단어가 또 쓰이고 또 쓰인다라는 거를 좀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지금 사실 이거는 이제 예전 기출 문제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 했었던 거나 지금에 했었던 거나 어떻다고 말씀드렸어요?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단어 나오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한번 캡처를 좀 했어요. 여기 우리 토익 필수 동사 나오죠? 자, apply for는 뭐뭐를 지원하다, 신청하다이고 apply for 하게 되면 어떤 감독 그 직에 지원을 한 거고 또는 어떤 포지션에 그래서 신청하거나 지원하는 걸 얘기할 때 apply for라고 합니다. 자, apply for가 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달에 한 번에 시험에 나온 게 이게 to apply for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 complete이죠. 자, 그리고 완료하다, 작성하다. 얘는 동사로 쓰이면 이 뜻이고 형용사로 쓰면 완전한이니까 complete a project 하게 되면 a project라고 했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뒤에가 명사가 되는 거고 동사로 쓰인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완료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동사의 목적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완료되어졌다가 되겠네요. 거래가 deal, 거래는 완료되어진다 라는 뜻으로 거래가 완료되어질 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단어를 응용해서 이렇게도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이거는 이제 파트별로 제가 이제 뽑아본 거고 이 depend on이란 단어는 나오진 않았지만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제가 아마 다른 파트에서 또 설치를 해봤다면 나왔을 거예요. 자, 뭐뭇에 의존하다, 뭐뭇에 따라 결정되다라는 뜻인데 depend on export 하면 수출에 의존하는 거고요. depend on market conditions 하면 시장 상황에 달려있다. 자, 여러분 요런 하나의 어떤 그런 이디엄들, 수거들을 좀 외워두면 좀 수월해요. 자, notify, 이 notify 2차시 때 했었죠. tell, inform, notify, 이런 remind 다음에는 사람이 오고 목적어 자리에 그러면서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했던 거 생각나시죠? 자, 알리다, 통지하다라는 뜻인데 notify their immediate supervisors 그들을 직속 상사에게 통지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이제 또 설치를 했더니 있지는 않더라고요. 아마 다른 파트에는 나왔을 가능성도 많아요. 자, obtain은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요것만 찾다가, 그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좀 횟수를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파트 한 군데서 obtain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같은 날 실시된 시험 다른 파트에서 두 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파트를 하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쵸? 그만큼 자주 나온다는 거. 그래서 얻다, 획득하다, obtain consent 하면 동의를 얻다. 그 다음에 obtain the appropriate certification 하면 적절한 자격증을 취득하다. 자, obtain은 얻다, 획득하다. 취득하다라는 건 획득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많이 나오는 단어죠? 자, 그 다음에 offer 진짜 많이 나올 거예요. 자, offer는요, 제가 한 군데서 찾았더니 한 개가 나왔고요. 한 군데에서 찾았더니 11개가 나왔어요. 그죠? 자, 그래서 offer fixed price 메뉴 쓰면 정규 메뉴를 제공하다. 자, fixed price 메뉴니까 여러분 정가 메뉴를 제공하다. 그러면 요 정가, fixed price가 바로 정가가 되는 겁니다. 자, 정가는 뭐라고요? fixed price 왜 정해진 거니까. 자, 그래서 offer passengers or discount coupon 승객들에게 할인권을 제공하다. offer는 승객들에게 할인권을 제공하다. 많이 쓰이는 단어니까 잘 알아두세요. 의미도 알아두고 이런 것들이랑 같이 쓰이는구나. 보통 우리가 이제 코펄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코펄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어민들이 어떠한 단어를
어떤 것과 짝을 이루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지라던가 또는 어떤 단어의 사용 비율이 높은지, 특히 그 단어가 어디에서 많이 사용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보는 건데, 거기에 보면 어떤 단어는 어떤 단어들하고 원어민들이 많이 쓴다. 그러면 이제 뭐 A라는 단어는 B라는 단어랑 어울린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dangerous라는 단어는 serious나 dangerous 같은 건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dangerous나 serious 같은 경우는 형용사인데 뭐 very serious라던가 very 그거 어떻게 되나요? 뭐 그 나쁜 danger. 이 생각났어요. danger면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뭐 good이나 뭐 bad 이런 걸로 안 써요. 얘는 그냥 얘기할 때 뭐 serious danger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위험,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 그런데 뭐 매우 그런데 뭐 danger를 가지고 다른 단어를 이용해서 bad라던가 뭐 이런 단어를 이용하면 나쁜, 뭐 최악의 이런 뜻으로는 안 쓰고 serious 이런 표현들하고 같이 짝을 이룬다는 거. 그게 코뿔스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픽스드 프라이스라던가 디스카운트 쿠폰이라던가 이런 걸 외워두면, 알아두면 나중에 미팅을 할 때도 속도가 빨라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스가 생각해보면 명사는 장소, 집이지만 동사로는 둘 다 준비하다예요. 그래서 place on order 하면 주문하다가 되고, place emphasis on safety 하면 안전에 중점을 두다. 여러분, emphasize는 제가 전치사 쓰지 못하는 동사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emphasis,가 명사로 쓰이게 되면 on이라는 전치사가 붙어요. access가 동사로 쓰이면 아무 전치사를 안 쓰지만 명사로 쓰면 to를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place도 찾아보니까 한 군데에서 1개가 나왔고요. 다른 데서 8개가 나왔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postpone, 연기하다, 뒤로 미루다. 그래서 postpone the meeting until next week, 회의를 다음 주로 연기하다. 또는 decide to postpone the deadline, 마감 시한을 연기하기로 결정하다. 이런 표현들은 알아두면 여러분 어떻게 써요? 좀 미팅할 때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고 바로바로 통으로 이런 뜻이구나 하고 확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절약이 돼요.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시험 볼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provide 보세요. 한 군데서 찾았는데 1개 나왔고요. 그 다음에 4개 나왔어요. 진짜 많이 나오죠, 비즈니스에서. 제공하다라는 뜻인데, provide training programs,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다. 그러니까 training programs 하면은 훈련 프로그램. provide participants with information, 참가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누구누구에게. 그 다음에 with를 써서 뭐뭐를이 되는데, 그때도 전치사 with를 써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raise는 증가시키다 또는 뭐 올리다 이런 뜻인데, raise interest rate, 금리를 인상시키다. 여러분, interest rate가 금리예요. 알아두면 나중에 interest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힘들어할 일은 없잖아요. 그쵸? 자, raise the public's awareness 하면 대중의 의식을 높이다. 자, public, 대중, awareness, 의식. 그래서 raise. 찾아도 raise는 없긴 했었어, 이번 그 달에는. 레주메 많이 나오죠. 한 개 나왔어요. 이게 참 사실 생각해보면 재개하다, 되찾다. 그래서 이게 제가 레주메라고 읽었구나. 재개하다, 되찾을 때는 루즘이에요. 명사일 때가 레주메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은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스, 사업 운영을 재개하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재개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satisfy, 만족시키다, 충족하다. satisfy customers, consumers of all ages, 모든 연령대의 소비자들을 만족시킨다. satisfy one half of the national demand, 국내 수요의 절반을 충족하다. 자, 우리가 be satisfied with 하게 되면 이거는 뭐뭇에 만족하다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뭐뭐를 만족시키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사들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speak, 말하다, 구사하다. speak 전치사 쓰는 거 아니라고 했었죠. 자, speak politely to customers, speak two languages fluently. 자, 그래서 고객에게 정중하게 말하다. speak two languages fluently. 2개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다. 이런 뜻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것들을 보면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이렇게 했고, 아마 다음에는 한번 그걸 한번 해보려고요. 많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매 시험마다 몇 번이나 나오는지. 그러면 여기서 좀 나왔던 단어를 제가 다른 차시에서 한번 또 찾아볼게요.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다른 그 달 시험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본적인 것들을 잘 알아두시고, 특히 또 하나, 내가 모르는 단어. 자, 이거는 우리가 알아둬야 될 단어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모르는 단어들도 있죠?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해두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한번 이번에는 좀 연습을 좀 해보죠. 아래 문장을 읽고 틀린 부분을 찾고 바르게 고치기. 자, 같이 해볼까요? She waited her husband. 이건 뭐가 틀릴까요? 자, wait은 항상 뭐가 붙어요? for가 붙어요. 얘는 wait for 해서 뭐뭐를 기다리다. 즉, 얘 같은 경우는 전치사와 함께 써서 타동사가 된다라는 거죠. He appears honestly. appear 다음에 뭐가 올까요? 네, 여기가 붙으면 안 되고 honest 바로 뭐가 오는 겁니까? 형용사가 와야 돼요. appear, disappear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seem 같은 게 seem. 자, 이런 것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we discussed about the matter. 요거는 뭐가 틀렸을까요? 우리가 전치사 쓰나요? 안 쓰나요? 안 쓰죠. 그래서 discuss the matter 이렇게 들어가고요. His family remained poorly. 그의 가족들은 가난한 채로 또는 뭐 불쌍한 채로 남아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remain은 보어를 두 가지로 가진다 그랬어요. 뭐가 있어요? 형용사 보어와 명사 보어를 쓰는데 명사일 경우에 는 어디어디에 남다가 되는 거고 형용사 보어로 쓰게 되면 어떠어떠한 상태로 남다예요. 자, 특히 여기는 poorly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poor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가 와야 되는 겁니다. 자, she remains my sister by me. reminds my sister by me 했어요. 자, 이거는 뭘까요? 그녀가 나에게 상기시켜 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아이고. 오유, 죄송해요. 이게 지금 너무 민감해서 제가 건드렸나 봐요. 오유. 자, by가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of가 돼야 돼요. 그래서 remind A of B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자, 요거 괜찮으시죠? 자, 이번에 틀린 부분. She reached at the place. 뭐가 틀렸을까요? at 쓰면 안 되죠. arrive at on in이 되는 거죠. I accessed to the judge. 나는 판사에게 다가갔다. 뭐가 틀렸어요? 그렇죠? 얘는 to를 쓰면 안 되는데 access가 명사로 쓰이면 전치사 to는 쓸 수 있다고 했죠. The professor emphasized on the importance of that. 뭐가 됐을까요? 이거 제가 앞에 동사에서도 설명했는데. 그렇죠. on이 들어가면 안 되는 동사인 거죠. We talked the current situation. 우리는 현재 상황을 얘기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다. talk는 그렇습니다. about이 들어가야 되는 건 거죠. They attended at the meeting. 그는 참석했어요. attend는 at이 없죠? 그래서 they attended the meeting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문장 한번 읽어보세요. She reached the place. I accessed the judge. The professor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at. We talked about the current situation. They attended the meeting.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동사의 쓰임을 알고 그거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reach라는 단어는 전치사 쓰면 안 되는구나. 어디에 도달하다. 전치사 쓰면 안 되는구나. 외워야 문제도 풀 수 있고요. 문장을 많이 보시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토익 시험 보시려면 외워야 됩니다. 암기.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수요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동사 있었는데 3개. 혹시 기억나실까요, 여러분? 수요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거 3개. 자, 지금 생각해봐요. 1, 2, 3. 자, 적어볼까요? suggest, recommend, introduce. 그쵸?
맞아요. 자, 그러면서 얘네는 어떻게 합니까? 뒤에 목적어를 쓰시고, 그쵸? 사람을 쓰는 거죠, 여기다가. 그리고 to를 쓰시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다 또 뭐를 쓰는 겁니까? 대상이 오게 되는 건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완전 자동사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완전 자동사 뭐예요? arrive. 그죠? 이런 것들. grow. 그리고 생각이 안 나요, 제가. attract. 뭐 이런 거. 아니다. attract는 타동사였어요. 자, 완전 자동사. rise.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세 가지 뭐였습니까? 부사가 뒤에 오거나, 그죠? work, function 이런 것들이 다 완전 자동사였죠. 뒤에 부사가 오거나 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오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온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뒤에 부사가 오거나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오거나 아무것도 안 오거나. 이게 바로 완전 자동사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사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고 동사 암기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렇다라는 거, 요 방법도 알아두게 되면 내가 문제를 풀 때 훨씬 수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 문장을 다 읽지 않고서도 앞뒤만 보고 그 단어가 들어가는 빈칸이라든가 앞뒤만 보고 파트 5는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 찍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찍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은 형용사와 명사 둘 다를 보호로 사용하는 불완전 동사들이 있었죠. 생각해 볼까요? 자,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자, 뭐예요? be, become, 또 seem. 근데 이제 seem은 좀 특이한 게 있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be, become, seem, remain. 그죠? 하나 더 있었나요? 딴 건 없었던 것 같아. 일단 우리 책에 나온 거는. 혹시 또 놓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세요. 자, 그래서 become 이렇게 글씨가 이상하네. 자, 그 대신 seem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seem like 명사, seem 형용사. 그런데 seem 다음에도 명사도 올 수 있다는 예문을 제가 보여드렸죠. 자, 왜 그러냐 하면 그 seem like 다음에 명사를 쓰면 뭐뭐처럼 보이다가 되는 거고, 얘는 뜻이 얘는 뭐뭐인 듯하다 이 뜻이 돼요. 그래서 제가 왜 it seemed a secret, 비밀인 듯하다 이런 예문 하나 해드렸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요거는 독해를 하시면서 잘 구분을 해야 돼요. 들어가는 게 뭔지. 근데 아무튼 뒤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명사랑 형용사밖에 없어요. 단 뭐뭐처럼 보이다 이 뜻일 경우에는 like를 써줘야 되는 건 거죠. 컨택에 쓰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거 있었는데, 강조한 거 있었는데 예문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자, 컨택이 전치사를 안 쓴다 그랬어요. 그쵸? 우리가 쓰는 걸로 착각한다고. 근데 제가 전치사 쓰이는 것들을 많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자, 기억나요? 혹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일 때는 전치사를 안 쓰는데 전치사를 쓰는 예시를 많이 보여드렸어요. 자, 전화나 편지, 그러니까 이메일이죠. 연락하다. 자, 그럴 때는 전치사가 없어요. 그러나 서로 의견 교환을 위해서 연락하거나,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접촉하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전치사를 쓴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법도 여러분 문장을 많이 익숙하고 또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확인을 하셔야 문법을 내 걸로 만들어야 내가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문장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단어들이 있고.
근데 그 많은 단어를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자, 열심히 암기하기예요. 근데 요번 차시도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아니, 우리 수업 시간이 조금 남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싶었냐면, 오늘도 그래, 이제 이거 녹화하기 전에 제가 11시부터 11시 반까지 이제 기초 클리닉 상담을 했어요. 근데 지금 벌써 여기까지 이 친구까지 해서 지금 4명인데, 지금 제가 그 상담의 내용이 똑같아요. 토익.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게 이제 그 친구들의 상담인데, 또 더구나 이제 20학번이다 보니까 학교를 못 온 거죠. 만날 사람이 없는 건 거예요. 물어볼 데도 없고, 특히 이제 영어 같은 경우도. 전공선 교수님이 이제 전공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또 영어는 다르니까. 근데 공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잘 이렇게 방향이 안 잡힌다라는 게 지금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제가 상담 내용이 똑같았어요. 자, 먼저 여러분, 제가 문법 얘기 많이 하죠. 첫 번째, 문법 우리랑 하면서 정말 정확하게 해두세요. 자, 그리고 이 문법은요, 어떤 정도까지 해야 되냐면, 내가 혼자 보고도 이해할 수 있게. 그러니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게. 자, 그리고 특히 또 선생님이나 누가 이렇게 어디 학원에 가서 설명을 하거나 뭐 내가 잠깐 뭐 동영상으로 봐야지 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을 이해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문법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자, 선생님의 설명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 돼요. 즉, 문법도 암기.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하죠, 여러분? 그러면 그거를 제가 예를 들어주잖아요. 자, 토익 빈출 단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전치사 쓰면 안 되죠. 완전 자동사, grow, function, 뭐 쭉쭉쭉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서 그냥 좀 풀고, 이런 단어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보고 문제를 보니까 잘 모르겠어? 봤네? 그렇구나. 그렇게 넘어가다 보면 결국 다 제자리 걸음. 아무것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외워야 돼요. 제발 암기하세요. 알겠죠? 두 번째, 단어. 단어는 아까처럼 이렇게 빈출이라던가 뭐 자주 나오는 것들 단어 리스트가 있어요. 또 단어 책도 있고 여러분 그걸로 공부해도 돼요. 자, 그거를 꾸준히 공부하되 책 한 권을 내가 거의 책이 너덜너덜할 때까지 공부해야 돼요. 자, 그러면 빈출, 자, 단어 책을 하나를 딱 정해요. 한 권. 그리고 이거를 무한 반복. 제가 이제 무한 반복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반복을 많이 하라는 얘기니까 반복의 횟수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문제풀이를 할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자, 이거는 각자 모르는 단어가 다르겠죠? 자, 그거는 어떻게? 정리. 그래서 외우기. 자, 그러면 이때 모르는 단어를 정리하면 요 단어책에 나왔던 단어들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맞아, 나 단어책에서 외웠어. 이렇게 되는 거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단어책이거나 단어책으로 미리 공부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단어를 정리하다 보면 또 겹치게 되는 거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문장을 단어에 관련된 것들을 외워버리는 것들은 더 좋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모르는 단어를 정리해서 외우는데 자, 앞에서 단어를 정리했어요. 근데 뒤에 가니까 단어를 또 몰라. 그러면 또 정리. 자꾸 정리.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아는 단어는 빠지게 되고, 그쵸? 물론 이제 모르는 단어도 계속 생길 거예요. 그래도 해야 되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리스닝도 도움이 돼요. 왜? 리스닝도 문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리스닝 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하고, 특히 이제 제 수업을, 다른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리스닝은 리스닝 일종의 암기다. 그래서 자꾸 듣고 패스트 리딩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리스닝은 그 스크립트와 들으면서 계속 듣고 계속 들으면서 이게 그거구나.
확인하고 내가 놓쳤던 부분, 그 부분 어떻게 들리는지 다시 한번 하니까 리스닝은 어떻게 들리는지가 중요해요. 내가 그 단어를 어떻게 듣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What are you doing? 이라는 단어가 내 귀에 안 들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What are you doing? 이구나. What are you doing? 이렇게 읽는구나. 확인하는 건 거죠. 그러면 리스닝은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가 문법 지금 제가 막 매주차 강조하고 있지만 정말 여러분 암기하세요. 그리고 단어도 공부하시고 그러면 토익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잘할 겁니다.